넌 왜 남들 다 아는 임신 한 번을 못하니? 어머니, 저도 갖고 싶은데요.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 내가 보기에 너 문제 있어. 병원이라도 좀 가봐. 노력이라는 걸 좀 하라고. 시어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다 아찔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건강하니까 생길 때가 되면 생기려니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긴 해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갔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임신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아주 건강하세요. 혹시 남편분은 왜 같이 안 오셨는지? 저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으시더니 노발대발 하셔서요. 물론 남편도 같이 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남의 아들을 잡니? 네? 왜 생사람을 잡느냐고? 네가 문제가 있는 거면 너만 검사하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하도 손주를 바라시니까 오늘 같이 병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일단 나 혼자 다녀올게. 왜? 나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내가 먼저 가보고 혹시 문제 없다고 하면 당신도 가자.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아니야. 사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남편 앞에서는 늘 천사표처럼 구셨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툭 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너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거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바칠 생각이지? 애도 못 낳으면서 설마 집안에 분란까지 자초하려고? 내가 뭐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은 틀린 소리였어요. 결국 남편까지 병원에 가게 됐고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세요? 네? 옆에 앉은 남편을 보는데 남편 귀가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혹시 고칠 순 없는 건가요? 그 무정자증도 종류가 다른데요. 남편분의 경우는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동 경로가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정자가 애초에 아주 소량만 생산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세요. 사실상 치료는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임신할 가능성도 없는 거네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얼굴 전체가 새빨개진 채 진료실을 나왔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을 위로해줄 여력조차 없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남편의 무정자증이었다니. 그 시간 내내 시어머니께 받은 구박도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보, 비밀로 해주면 안 돼? 주차장으로 가다 말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왜 이래? 사람들이 봐.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었다니.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당신도 이제부턴 내가 남자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거야. 엄마가 못 되는 거니까. 그건 아쉬워서. 우리 둘 다 엄마 아빠 되는 게 꿈이었잖아. 그러나 남편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자기가 망신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듯 보였어요. 그냥 우리가 안 갖기로 했다고 하자. 어머니께선 안 믿으실 거야. 심지어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걸?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남편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결국 시댁에는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비난은 가중됐죠. 그러면 네가 문제라는 거잖아.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네가 문제인 거지. 애를 가져야 할 네 몸뚱이가 문제인 거라고. 시어머니는 임신에 좋다는 한약까지 지어오셨고 평소에도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등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왜 반바지를 입느냐는 등 한여름에도 긴팔에 긴바지만 입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을 보면 꼭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민망해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명절에는 출장이 잡혔어. 갑자기 출장? 그래서 우리 집은 안 가기로 했어. 당신도 친정 가서 쉬다 와. 정말 그래도 돼?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이 핑계로 좀 쉬어가자. 내가 어머니께는 말씀드릴 테니까 모른 척하고 친정 가서 푹 쉬어. 이게 무슨 흠재인가 싶더라고요. 늘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을 다더니 신기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친정 가서 실컷 놀다 오니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지 않아 좋더라고요. 물론 친정엄마도 우리한테 애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 정말 애 안 가질 거야? 안 생길 리가 없는데. 안 생긴다고 했잖아. 그럴 리가. 너도 알잖아. 엄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완전 다산의 여왕들인 거. 나는 너랑 네 남동생 낳고 아빠한테 정관수술 받으라고 해서 딱 둘만 낳았지만 이모들 봐라. 정관수술 안 했다고 4명, 5명씩 낳았잖아. 그래도 난 부럽기만 하네. 네가 애를 못 가질 리가 없는데 혹시 그냥 안 생기면 안 낳고 살기로 했어. 아, 왜? 안 생기면 이유를 알아봐야지. 친정엄마가 남편을 의심하기 전에 잽싸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왜 애를 낳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는 낳아라 하시면서 우리 부부를 걱정하셨죠. 저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낳고 싶다고. 그런데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정자 기증을 받겠다고 하면 남편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돌아오는데 시댁에 아예 안 간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저한테 잔소리하기 위해서라도 통화 연결음이 시작되자마자 받으시던 분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우리 식구도 없는데 바쁘신가?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긴커녕 다시 전화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죠. 마침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 전화는 안 받으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전화는 받으셨는데? 정말? 조만간 연락하실 거야. 남편이 겉옷을 벗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만간? 나 좀 씻을게. 조만간 연락하실 거라는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지만 또 금세 잊었어요. 어쨌든 남편과 통화가 된다고 하니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말한
조만간이 온 것 같아서 희한했어요. 내내 전화를 안 받으시더니 진짜 조만간 연락하셨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거실 한가운데 비장한 자세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왔니? 네, 어머니.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와서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평소랑 다르게 눈 마주치자마자 잔소리 모드도 아니시고 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앉자 시어머니께서 웬 서류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네 몫으로 줄게. 어제든 우리 아들 만나서 수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뭔데요? 건물이야. 뭐 큰 건물은 아니지만 너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할 거다. 저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혼해줄래? 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난 못하겠어. 네 남편은 너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말해주라고 했는데 이혼이 친절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 막말로 우리가 그냥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 준다잖아.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남편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지. 설마 내가 네 남편도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하라고 하겠어?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남편이 말해야죠. 네 남편이 워낙 점잖은 사람이잖아.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엄마인 내가 해야지. 애도 아니고 자기가 할 말은 자기가 해야죠. 저는 남편한테 듣기 전까진 못 믿겠어요. 서류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내려놨어요. 남편하고 일단 얘기해보고 애 아빠로 살고 싶대. 순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아이 엄마로 살고 싶어요. 글쎄, 너는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은 되는 걸 어쩌겠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 우리 아들이 왜? 분명 너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자꾸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네? 물론 내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가정이 있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건 내 아들과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야.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우리 아들 애 생겼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에게 애가 생겼다니 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 애를 임신한 여자가 있다고? 네?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네가 문제라고. 우리 아들이 100% 잘못한 건 맞아. 그러니까 이 건물 받아. 시어머니께서 다시 서류 봉투를 밀어주시더라고요. 받고 떨어져줘.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손자를 보게 생겼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어머니, 정확히 확인하신 거 맞아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너 자리 양보하고 이혼해라. 어머니,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로 내 건물 줄 테니까 그만 나가줘. 어머니,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애도 못 낳는 게 내 아들 옆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혼외자라도 키우겠다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해서 애랑 엄마를 생이별시킬 건 또 뭐니? 그냥 네가 네 자리 양보하고 나가면 그만이잖아.
이 건물 정도면 너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을 텐데 이 정도면 좋은 거래 아니니? 어머니, 이혼이 거래는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아이라니요. 난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해.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 그래서 통 크게 내 건물을 주겠다는 거잖아. 제발 좀 나가줘, 응?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 봉투를 들고 시댁을 일단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황당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만찬은 해야지. 이 상황에서 만찬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늘 점점 빼고 싫은 소리는 자기 입으로 절대 안 하는 남편답더라고요. 남편이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벤트라도 하는 것처럼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오늘은 기념하자. 뭐? 당신은 우리 어머니 건물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 나도 나랑 맞는 여자랑 아이 낳고 살게 됐으니 축하할 일이잖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내가 잘못한 거. 가정 있는 남자가 딴 여자랑 애 가진 게 자랑은 아니지. 근데 나도 절박했어. 나 당신 몰래 치료도 받아봤어. 근데 당신하고는 애가 안 생기더라고. 치료를 받았다고? 당신이랑 간 병원 의사는 해볼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다른 병원 의사는 또 모르는 거라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더라.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날 속인 것 같아. 내가? 당신. 그 병원 의사랑 짜고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 거 아니야? 여보. 그렇잖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여자랑 한 방에 애가 생겨? 내가 보기엔 당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건강한 여자를 만나니까 애가 바로 생긴 걸 보면 내가 왜 당신을 속이겠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당당하게 굴지 마. 우리 어머니가 건물 주셨으면 우리로선 최선의 호의를 베푼 거야. 그래도 바람 피운 건 아니까 어쨌든 세상은 날 욕할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당한 게 아니라 뿌듯해서 그래. 내가 남자 구실을 해낸 거니까. 그러면서 케이크초에 불까지 붙이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노래는 좀 그렇고 그냥 같이 불까? 미쳤어? 당신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매번 그렇게 화만 내고 감정적으로 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애도 안 생기잖아. 정말 기가 찼지만 다른 여자가 자기 애를 임신했다는데 더 할 말은 없더라고요. 이혼 도장 찍어줄게. 근데 초는 못 불겠다. 기분이 더럽거든.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다음날 바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야, 대박 사건!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너한테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사실 나 몇 달 전에 깜짝 놀랐잖아.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우리 병원에 와서 너도 기억하지? 내가 갑자기 너한테 안부 연락했던. 아, 그랬던 거야?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꽤 친했던 친구라 솔직하게 말했었어요. 잘 지내진 않는다고.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 만에 다시 전화를 해온 거죠. 그런데 네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더는 말 안 했는데 완전 대박 사건이라니까. 뭔데 그래? 뭔데 그러냐고 물으면서도 대충 가늠해보니
상간녀가 출산할 때가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한 애를 봤다는 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건가 배알이 꼬이려던 그때였어요. 야, 애가 좀 까매? 어? 애가 까맣다니까. 아, 피부색이? 이제 막 태어나서 좀 어두운가? 얘도 참. 내가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한 게 벌써 10년이 넘는데 설마 그것도 구분 못할까 봐? 그게 아니라 애가 인종이 다르다니까. 뭐? 분명 네 전 남편이랑 그 여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그 여자 중동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건 나도 모르지. 나도 상간녀 얼굴은 안 봤으니까. 일단 겉모습은 확실히 한국 사람이고 국적도 분명 한국 사람이거든? 조상 중에 중동계가 있을 것 같지는 전혀 안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얘도 참. 전 남편 일이라고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글쎄 애가 중동계 아이처럼 생겼다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난리 났어. 와서 구경해. 뭐? 내가 굳이 왜?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치가 구단이야. 넌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데 네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산부인과에 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뜻이지. 그러니 내가 이 소식을 너한테 전할 수밖에 없지. 눈치 빠르네. 진짜 후회 안 해. 와서 구경해. 진짜 병원이 다 뒤집혔어. 구경하고 나서 나랑 저녁 먹자. 나랑 약속 있는 것처럼 오면 되잖아. 처음에는 굳이 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선글라스도 껴보고 머플러도 둘러보고 했는데 내가 죄인도 아니고 굳이 그러고 갈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결국 당당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 척 병원으로 갔죠. 친구가 바로 병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병실 문을 열어놓고 싸우는 바람에 다른 산모들 보호자들까지 나와서 전부 구경 중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애가 왜 저래?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이 사람 애를 낳았는데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혹시 조상 중에 중동계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너 지금 장난하냐? 우리가 어딜 봐서 중동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희 조상 중에...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잠깐, 너희들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비행기에서. 얘 승무원이라고 했지? 너 솔직하게 말해. 너 중동국가 간 적이 있어 없어? 그거야, 간 적 있죠. 제가 승무원이니까. 우리 아들 만나고 나서 중동계 남자랑 바람 피운 적 있어 없어? 어머니, 왜 자꾸 생사람을 잡으세요? 우리 아들이랑 친자 확인하면 바로 결과 나올 텐데 계속 우길 거야? 글쎄, 이 사람 아이 맞다니까요. 기가 차서 정말. 그 어린애를 꼭 친자 확인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린 거랑 친자 확인이랑 뭔 상관인데? 저 어린애한테 너무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라고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전처까지 내쫓으실 땐 언제고? 그거야, 걔가 애를 못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들, 바로 친자 검사부터 하자. 이게 분명 우릴 속이고 있어. 남편은 여전히 우유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아우, 진짜. 언제는 나만 달라면서 손주 타령이더니. 그래요. 제가 봐도 그 남자애 같네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뭐? 그냥 딱 한 번 한 건데 그 남자애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뭘 딱 한 번만 해, 어? 순진하게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냐? 어머니 아들도 전처 두고 저랑 바람 피웠잖아요.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아들 자식이라며, 내 손주라며? 나도 이상하다고요. 시기로 치면 분명 이 사람의 일 줄 알았는데 대체 왜 그 남자애가 나온 거야? 내가 미쳐. 아들, 너 어떡할 거야?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런 망나니 같은 걸 만나?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내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좋아서. 네 애인지 정확하게 확인부터 했어야지. 그냥 좋아서 그런 생각까진 못했어. 그냥 믿고 싶었으니까. 뭘?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거. 순간 병실안도 그걸 지켜보던 모두도 숨을 죽이고 말했어요. 그 정막을 깬 건 전 시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무정자증? 전초랑 살 때 엄마가 하도 애 못 갖는다고 난리를 쳐서 병원에 결국 같이 갔잖아. 사실 아내가 먼저 갔었는데 아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무정자증이라고. 그것도 심지어는 치료도 어려운 무정자증이라고 하잖아. 그 병원이 진단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도 진단은 똑같이 했지만 치료해보자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살려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람이 내 애를 가졌다고 한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진짜 무정자증이었어? 그 사람이 그까지 말 안 했어? 누구? 네 전처? 엄마가 불러서 이혼하라고 했을 때 말 안 해? 내가 다른 여자랑 애가 생겼다고 했을 때 나 무정자증인데 무슨 애가 생기냐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어? 걔가 뭘 비아냥거려. 걔는 그냥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세상에, 그게 그 소리였네.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고? 비밀? 내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엄마가 알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처가 나한테 그렇게 구박받는 걸 알면서도 사실대로 말 안 했다고? 아내는 어차피 엄마한테 찍힌 거니까 나라도 체면 차리고 싶어서. 야, 그러면 그렇다고 진지게 말했어야지. 그래야 나라도 이해가 네 애가 아닌 건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 거 아니야. 아우 세상에, 걔는 다 알고 있었겠네, 네 애가 아니라는 거. 등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등판할 때인가 싶더라고요. 어머,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아가, 오랜만이네요. 아, 저 친구가 상관녀구나. 승무원이었으니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겠네. 그래서 손주는 잘 보셨고요. 전 시어머니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예, 우리 완전 당했다. 저 기집애한테 완전히 사기당했어. 왜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묻자 시어머니는 더 애걸복걸 매달렸어요.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 내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고 너만 구박했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 이제 하셨구나. 어머니 아들이 하도 애걸복걸해서요. 그냥 제가 불임 취급받더라도 체면은 살려주자 싶었어요. 설마 너희 친정도 몰랐니? 제가 이혼하기 전까진 모르셨죠. 이혼할 때는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앞뒤 정황을 다 설명해 드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서 자식을 본다고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절망하시더라고요. 저더러 불임이었냐고 물으시길래 아니라고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식구들이 다들 눈이 튀어나오게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딴 여자랑 애를 가졌냐고. 그래서 저도 그건 진짜 모르겠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가졌나 보다 생각하고 말기로 했죠. 왜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꼬마 건물 한 채 주신 덕에 빨리 잊고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예, 이걸 어쩌면 좋니? 쟤네 혼인신고도 했어. 어머니, 손주 바라신 거 아니었어요? 아무리 손주를 바랐어도 중동계 손주를 바란 건 아니지. 입양도 한 마당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받아주시죠. 왜? 예, 너 남일이라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니? 남일 맞잖아요. 그러면서 씩 웃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미쳤지. 손주가 뭐라고 내 건물을. 그 건물이 작아도 위치도 좋고 새도 잘 나가는 건물이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머니 아들은 무정자증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애를 낳느냐. 그때 그 말 했으면 어머니는 저더러 미쳤다고 하셨을걸요? 저게 애를 못 낳아서 질투심에 불타 저러는구나 하셨겠죠. 또 저만 바보 만드셨을 거고요. 그걸 알고도 이혼당하는 순간까지 입을 쿡 다물고 있었어. 어쨌든 남편과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굳이 헤어지는 마당에 체면구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넌 그 애가 내 아들 애라고 생각은 했어? 솔직히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아무 생각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애를 가졌다고 한들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애를 만들었다는데 박탈감도 없었다고? 솔직히 아예 없진 않았죠. 나는 안 생기는 애가 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생기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고요. 병원에서는 분명 나는 건강하다고 했고 언제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아가, 이제라도 다시 합쳐서 노력해보자. 우리 아들 치료받으면 될 수도 있어.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아예 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 병원 의사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량이라도 있을 만한데 이 사람은 정말 없다고요. 뭐?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 아들은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다른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 효과도 몸소 확인해보고 다녔던 모양이네요. 여보, 어머, 여보라니. 이제 당신 진짜 여보는 출산하고 여기 있는 이 상간녀지? 내가 미안해. 난 당연히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진실을 밝히고 나갔을 줄 알았어. 내가 다른 여자랑 애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을 테니까. 예의가 있든 없든 결국 이별인데 굳이 내가 약속한 것까지 어기면서 품위를 잃을 필요가 있나?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사실 나 이 여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출장 갔다가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만났다가 그때 그 명절에? 아니 그때는 이미 만난 뒤였고. 그 전 출장 말하는 거야? 그건 한참 전이었잖아. 아, 그게... 그럼 나더러 출장 간다고 명절에 시댁까지 말자고 했을 때는 뭐 했는데? 이 여자랑 만나서 놀았어? 그날은 어머니가 데리고 와보라고 하셔서. 상간녀를? 내 아이 가진 여자라고 하니까 신나하시더라고.
아하. 그래서 어머니도 제 전화를 안 받으셨군요. 그래서 조만간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할 거라고 한 거고, 이미 그날 나는 당신 집에서 내쫓겼던 거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데 막상 무정자증이라고 하니까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면 나가서 헛짓거리해도 되는 거야? 당신한텐 체면이 안 서니까. 부부간에 힘든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나라고 해서 당신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게 왜 안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 보는 게 더 힘들었어. 아니, 당신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그냥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비록 슬프고 좀 아쉬워도 우리 부부에게 닥친 일이니까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싶었다고. 당신도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지만 자꾸 밖으로 돌길래 그냥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만 했어. 설마 내 뒤통수를 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니야? 당신 때문에 애 못 가는 건 난데 당신은 오히려 그런 나를 피하고 위로조차 안 해줬잖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보, 나야말로 위로가 필요했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애 못 낳는 거잖아. 임신할 방법이라곤 정자 기증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한테 말한 적 없었어. 아이 엄마가 되고 싶은 건 맞지만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굳이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근데 당신은 자기 애를 가졌다는 상간녀 말 한마디에 날 버렸어. 거 봐라.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마누라였다 생각하고 싶었겠지.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안 그랬겠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나라면 당신한테 진심으로 미안했을 거야. 하지만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들 부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불임이었다면 당신은 날 바로 버렸겠네? 아니야, 차라리 당신이 그랬다면 안 그랬을 거야. 당신이 베푸는 입장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다. 글쎄, 나는 당신이 결국 나를 배신했을 것 같아. 그때는 더 당당했겠지. 네가 애 못 갖는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겠지.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래. 당신 애 못 봤지? 애가 중동계애야. 들었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 들리더라. 잠깐. 근데 당신은 여기 왜? 여기 내 친구가 간호사야. 저녁 약속 때문에 왔는데 재밌는 구경을 했네? 아. 남편이 돌아보자 제 친구 간호사는 손을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일단 가요. 그냥 가자고? 애는 어쩌고? 내 애도 아닌데 어쩌라고요? 신자검사는 해봐야지. 혹시 또 모르잖아?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세요? 저 무정자증이라고요. 저 여자가 낳은 건 중동계이고요. 제 애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서 전 남편이 병실을 나가버렸고 결국 상간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제는 자기 자식 가졌다고 공주님 대접을 하더니 재수없어. 상간녀 말에 주저앉아 있던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는 땡전 한 푼도 없이 이혼당할 줄 알아. 아니,
우리 소송할 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이래요? 내 아들 자식인 척 사기 쳤잖아. 내가 뭐 알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인 걸 알았겠냐고요? 뭐?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저 사람 아이였어야 한다고요. 무정자증 주제 왜 자기 애라고 착각을 했대요? 내가 더 어이가 없다고요. 그렇게 치잖아요? 나도 사기당한 거예요. 나도 댁의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고 시집 왔다고요. 좋아요. 아주 맞고소로 가자고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채 병실을 나가셨고 저도 머쓱해서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제 덕에 똥 안 밟은 줄 아세요? 뭐라고요? 제가 똥 치워드린 거라고요. 저 인간들 똥이에요, 똥. 본인이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저한테 어쨌든 너 때문에 내 건물 하나 잃었으니까 신혼집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시댁살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눈치는 또 얼마나 주는지. 남편 없을 때만 꼭 그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손주는 건강하게 태어나야 한다고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잔소리 때문에 진짜 귀에 쥐 나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걸 견뎠는데 어떻게 이래? 나라고 자기 아들 무정자증이라 그때 그 중동 남자애가 나을 줄 알았나? 참 자랑이네요. 내가 더 듣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상간녀가 저를 또 붙들더라고요. 저기요. 왜 자꾸 불러요?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건물 받았다면서요. 나도 뭐 하나는 쥐고 나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은 거지. 저 노인네가 그냥 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댁 덕분이네요. 댁이 제 전남편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신나서 저한테 건물 주고 떼어내려고 하신 거니까. 넌 어떻게 받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그만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마주보고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병실을 나왔더니 친구가 제 팔에 팔짱을 끼며 그랬어요. 야, 결국 네가 위너야. 내가 뭘 승리했는데? 저 여자 말이 맞지 뭐. 똥차 치우고 건물주 됐잖아. 친구랑 저녁을 먹으며 폭풍 수다를 떨었어요. 야, 내가 진짜 그동안 모른 척하느라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다고. 그러게, 너 대단하다. 동창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왜 해? 네 치부기도 한데. 나 보기보다 입 무겁다고. 고마워. 그간 모른 척 해준 것도. 또 오늘 알려준 것도. 막상 보니까 통쾌하긴 하네. 사실 그동안 아예 잊고 지냈거든. 그러니까 네가 위너지. 자고로 잊고 잘 사는 사람이 위너인 거야. 야, 근데 너무 웃기다.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숨겨달라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너야말로 입 진짜 무겁던데. 나 같으면 이혼 요구할 때 다 터뜨렸을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다른 여자랑 애 낳는다고 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뭐 미련이 있어야 밝히는 거지. 그래, 잘했어. 너는 끝까지 품위를 지켰어.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당연하지. 건물주 친구가 싸줘야지. 알았어. 마음껏 드셔. 그렇게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으며 깨달았어요.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내심 얹혀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요.
친구와 헤어진 뒤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뭐야? 나도 모르겠다. 이 인간이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건지. 친정에 도착했는데 만취한 전 남편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쓰레기야.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래서 나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그 여자가 자기도 건물 안 주면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데 꼭 할 거야.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사기죄로 고소할 거래. 무정자증인 거 속이고 결혼했다고. 자기는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냐고 뭐라고 하니까 조강지쳐 버린 주제에 큰 소리냐고. 나 진짜 창피하더라고. 그게 이제야 창피해? 내가 멀쩡하게 나왔다면 창피한 줄도 몰랐겠지. 안 그래? 여보, 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나 무정자증 맞아. 이제는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당신도 애를 못 낳았어. 내가 미안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죄하는 거지. 근데 왜 우리 친정에 와서 이래? 당신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시켰지? 순간 전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뭐?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지? 너 때문에 내가 괜히 건물만 줬다. 그 건물 지금 배가 올랐더라. 걔라도 다시 데리고 살아야 그 재산이라도 되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니야? 전 남편이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당신 역시 똑똑해. 우리 엄마 속을 다 꿰뚫어보네. 칭찬받으려고 말한 건 아닌데. 와,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당신이 내 조강지쳐야 인정. 인정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네가 인정하면 뭐? 여보, 그래도 남편한테 너라니. 네가 왜 내 남편이야? 넌 내 전 남편이지. 전 남편이라는 소리도 아까운. 그래도 나 당신한테 험한 말 한 적 없잖아. 나한테만 안 한 게 아니고 세상 모두에게 안 하잖아. 당신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어머니한테 임신 못한다고 구박받는 거. 불임검사 받으러 병원 갈 때도 가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고자질한 거지. 꼭 당신도 문제 있는 것처럼 내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 하신 거잖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때는 모르더니? 그때는 몰랐지.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전부 사실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당신이 날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잖아. 날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 당신은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 가식 떨며 살았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을 자기 엄마 입을 통해서 말해? 그건 진짜 비겁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이별 파티까지 한 사람인데. 그날도 아주 그럴싸한 소리만 주절주절 해댔잖아. 기념은 무슨. 딴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 통보하는 주제에 참 겉멋은 잘 부려. 그렇지? 여보. 여보라고 하지 마. 친정집을 옮기든가 해야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 왜 받아줬어? 받아주긴 무슨. 나도 너 이혼하고 나서야 이 자식이 무정자증인 걸 알게 됐잖아.
나도 이제와 화풀이 하던 중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딸한테 얼른 애 가지라고 한 내 입도 믿고, 지 주제도 모르고 다른 여자한테서 자식 본다고 이혼한 것도 우습고. 어머니, 주제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인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어머니, 저는 다시 잘해보고 싶습니다. 막말로 어머니 딸 누구 때문에 건물주 됐어요? 결국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주제 파악 못하고 딴 여자가 내 애 가진 줄 알고 주접 떠는 바람에 어머니 딸만 건물주 됐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한테 큰절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잘 되게 응원을 해주셔야죠.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건물을 줬으면 어머니 딸은 우리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엄마가 눈앞에 있는 소파 쿠션을 들더니 사정없이 전 남편의 머리통 위로 내리치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쳤나?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네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 초강지철을 두고 사방에 씨를 뿌리고 다녀?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사방에 안 뿌렸습니다. 한 명입니다. 아니지, 집사람까지 둘. 이게 진짜... 결국 전 남편은 산발이 된 채 친정에서 내쫓겼고 엄마는 물을 석 잔이나 연거푸 마신 뒤에야 진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뭐 저런 게 다 있니? 앞에서는 얌전 떨면서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니까. 뭐? 건물 줬으니 평생 와서 뼈를 묻어? 아이고 참,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그 여자가 유산이라도 했대? 그랬으면 차라리 다행이게. 충격이 너무 커서 저러는 거야. 불쌍하다고 생각해. 뭐? 무슨 충격?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들려줬더니 엄마가 한참이나 눈만 깜빡이다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치겠다. 진짜. 뭐? 중동계가 나왔다고? 그 여자가 스튜어디스였나 봐. 중동국가에 갔다가 그쪽 남자랑 어울려 놀았던 모양이야. 어머, 아유, 웬일이니? 그쪽은 앞으로도 재밌긴 할 거야.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난리거든. 서로 사기당했대. 서로? 전시댁 쪽은 다른 남자애였는데 우리 애라고 속였다고 난리. 상간녀는 무정자증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난리. 어머나, 아유, 아주 꼴 좋게 됐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병원에서 근무 안 했으면 이 재밌는 구경을 못할 뻔했지 뭐야. 결국 했겠는데 뭘. 어딜 감히 여길 찾아와. 그러니까 나도 설마 그 인간이 우리 친정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 후로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굴었어요. 제 SNS까지 찾아와서는 친구 신청을 하질 않나. 제 집을 모르니까 제 건물 주변에 숨어 저를 기다리다가 딱 걸려서 경찰이 온 적도 있고요. 하도 귀찮게 굴길래 고민 끝에 SNS 친구를 받아줬어요. 받아주자마자 전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참 보기 좋다. 내가 준 건물 덕에 떵떵거리고 잘 사나 보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아유, 참 좋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누리는 것도 좋지 않겠니? 나까지는 끼어달라고 말도 안 해. 나는 그냥 너희들이 오붓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아줬어요. 어머, 저더러 상간녀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 역으로 상간녀 역할까지 하라고요? 저는 상간녀 할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내도 있는 아드님을 저한테 자꾸 갖다 붙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제 건물 근처에 숨어 계셨다가는 두 분 다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조금 뒤에 자기 댓글을 삭제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제가 올리는 SNS 게시글에 자꾸 댓글을 달더라고요. 여보, 참 예쁘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아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몇 달 못 본 사이에 이렇게 예뻐지고. 금융치료라는 게 이런 걸 거야. 그렇지? 치료 다 끝나면 돌아오렴. 우린 언제나 너를 기다린단다.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댓글이었지만 단 한순간을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별로운 게시글을 올렸죠. 짜잔! 우리 건물 리모델링하고 얼마 전에 계약 끝난 자리에 임대까지 완료? 자기가 무정자증이면서 다른 여자랑 애가 졌다고 이혼한다던 남편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덕분에 인생 2막은 건물주로 시작했네요. 그때는 배신감에 고맙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왔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와 함께 시작될 전 남편의 인생 2막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어쩐 일인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분명 봤을 것 같아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계정은 바로 차단했어요. 그리고 글도 내렸죠. 그러나 잠깐 사이에도 다들 보고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무정자증인데 애를 어떻게 낳았지? 너 그래서 결혼기간 내내 애를 못 가졌던 거야? 마음고생 심했겠다. 그래도 건물주면 됐지. 인생 즐겁게 사는 거야. 처음엔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건물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제 마음에 상처는 생긴 거겠죠. 하지만 배신한 사람은 결국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다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혼이 남긴 상처도 컸지만 건물주가 된 덕에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꼬마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의 값어치가 이렇게 오를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전 시어머니도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간녀가 곱게는 못 나간다고 해서 아직 이혼도 못한 채 전 남편 상간녀 전 시어머니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간녀가 낳은 중동계 2세도 그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자려고 누웠다가도 저도 모르게 한참을 깔깔대고 웃을 때가 있답니다.